자, 3장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변압기에서 Y 델타 계산한 게 있습니다. 변압기 코일에 그리는 전압을 우리는 뭐란다? 상전압이라고 해야죠. 이 코일의 끝단자를 다 묶어버린 걸 우리 문계선 Y 계산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3개를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그러고 그 끝을 다 묶은 걸 Y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변압기에서 선을 빼내서 공급해주는 이걸 우리는 전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걸린 전압을 승간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Y계에서는 상에 걸려있는 전압보다 승간전압이 루트 3배만큼 크고 위상 3배만큼 앞서요. 그런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나 선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이게 Y계선의 특징이고요. 이 Y계선을 다른 말로 우리는 Y계선을 성형계선, 성이 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계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똑같은 세 개의 이렇게 변압기에 뜨는 이러한 전압을 꼬리를 옆단자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준 걸 우리는 문계선 Y계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델타 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묶인 부분에서 선 세가를 꼽아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하는 걸 델타 계선, 다른 말로 뭐다? 환상계선, 델타 계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전압은 상전압이나 승간전압의 높이에 해당되는 전압은 같고요. 전류가 상전류보다 이 전선에 공급된 전류가 루트 3배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위상은 3도만큼 앞섭니다. 이게 3상일 때요. 그러면 다상, 4상, 5상, 6상은 어떻게 되냐? 그걸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죠. 여기에 승간과 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2 사인 파이 나누기 n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상이라면 요 크기가 루트 3배가 되고 4상은 1이에요. 6상은 1입니다. 6상 1한 말은 6상은 상이나 승간값이 뭐다?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상관계는 3상일 때는 위상차가 3도 위상차가 생기죠. 4상, 5상일 때의 위상차 구하는 공식이 요 공식이에요. 파이 나누기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n. 요게 공식입니다. 근데 암기하고 있는 게 좋죠? 3상은 30도, 4상은 45도, 5상은 54도, 6상은 60도로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서? Y계선에서 각 상해의 각 전압이 문계선 100V일 때 승간 전압은 Y계선입니다. 그럴 때 승간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Y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달아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요 한 상의 전압이 100이라면 요 승간의 전압은 그보다 높이가 요 높이보다 크죠. 그래서 몇 배만큼 크다? 루트 3배만큼 승간 전압이 크다. 그래서 답은 173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칭 6상입니다. 6상에서는 여기는 성형계선이라는 것은 뭐다? Y계선을 의미하는데 Y계선이건 델타계선은 상관없어요. 상전압과 승간전압의 크기는 뭐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 100이면 승간도 뭐다? 100. 이게 Y건 델타건 전압이건 전류건 동일하게 저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또 6상입니다. 상전압이 몇 볼트라면 200볼트라면 승간전압도 얼마나 된다? 200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6상이네요. 이제 환상계선이란 말은 델타 계선인데 이거 상관없죠? 델타 계선에서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예요. 120이라면 선전류도 그하고 똑같죠? 12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칭 N상이에요. 이제 3상이에요. N상에서 승간 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 몇 배가 되는가 물었습니다. 공식은 요 3번이 답이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는 N상이 아니고 3상이라면 무슨 계선에서 승상이라는 것은 별 모양이니까 Y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타계선. 승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만큼 크더라? 루트 3배만큼 큰 거죠. 그래서 요 n에 3을 넣었을 때 그 값은 뭐가 나야 된다고요? 루트 3이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 3번을 답을 치면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위상차 관계죠. 6상에서 위상차는 몇 도라 했습니까? 60도라 했습니다. 암기된 거죠? 3상은 30도, 4상은 45도, 5상은 54도, 6상은 60도. 3, 4, 5, 6. 요 머리자는 똑같네요. 그죠? 자, 5상에서 위상차를 물었습니다. 머리자가 똑같은 54도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N상입니다. 위상차를 물었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답은 1번으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공식 기억 안 나는 경우는 3상에서의 위상차는 몇 도가 됩니까? 3상에서의 위상차는 30도인데, 이걸 라디안각으로 표현하면 6분지 8이 된 거죠? 그래서 요 n에다가 멀려서 3을 내서 n에다가 3을 내서 정리하면은, 요 앞에 거 1번 정리하니까 2분지 8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지니까 3분지 1이네요. 계산하면은 6분지 8가 되죠. 그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6번 문제는 이제 부하가 Y의 계승입니다. 이 부하가 무슨 계승? 이렇게 Y로 연결했죠. 부하가 Y의 계승이고, 이때 한 상, 세 개가 이렇게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 여기에 공급해주는, 이 전선에 공급해주는 이 전기가, 요만큼의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선간전압입니다. 그럴 때 한 상의 임피던스는, 그럼 상의 임피던스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전류로 구하는 거죠. 상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요 선간에 공급된 전압보다 이 코일 한 개에 그리는 전압은 작죠? 작습니다. 얼마만큼? 루트 300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루트 3을, 루트 3 나오면 100이 되고, 위상은 어떻습니까? 선간이 위상입니다. 30도만큼 앞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상은 반대로 30도만큼 뒤지겠죠? 그럼 0보다 30도만큼 뒤지니까 마이너스 30도라고 적으시고요.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은 거죠? Y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 겁니다. 20, 크기는 마이너스 120. 이걸 계산하면 크기는 나누어 주니까 얼마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위상은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플러스 9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Y계선에서 부하가, 이만큼의 부하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전선에 이만큼의 전압을 공부할 때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림으로 살짝 표현하면 부하가 Y로 되어 있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40으로 주어졌는데, 여기에 전선 세 가닥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때 선간에 공급된 전압이 100 루트 3이라면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무조건 3사에서 선간값은 바로 묶어요. 상값을 계산해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상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자유죠. 오메가 공식에서 상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선간 전압보다 이게 적죠? 그린 전압은 루트 3배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100 루트 3, 루트 3을 하니까 100이네요. 그리고 상의 임피던스는 이 전체의 저항을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이고 40이니까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으로 그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50. 나누니까 뭐다? 2가 나오네요. 그럼 상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 전선에도 얼마가 흐른다? 역시 같은 전류 2가 흐른다는 거죠. 저 문제가 같은 맥락의 문제죠. Y계선에서 부하에 이만큼의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각 선간에 얼마의 전압을 인가했다고요? 선에 공급된 선에 200V의 전압을 공급했을 때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부하가 Y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자, 선에 걸리는 저항의 크기는 Z로 주어졌고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라고요? 220일 때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바로 묶어죠. 상전류를 무조건 구합니다. 그죠? 상전류를 계산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전압 나누기 상의 임피던스로 구하고요.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선간보다 작게 걸리죠. 그래서 220보다 루트 300만큼 적어지고요. 상의 저항은 문제에서 6, 8이니까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으로 얼마? 10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10으로 나눈 요 전류가 상전류고, 그럼 선전류는,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죠. 그래서 상전류와 같다 해서 요 전류가 바로 선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면 12.7이 되겠네요. 자, 부하가 문 접속, 성형 접속이라는 것은 벨 모양이니까 스타기에서는 다른 말은 뭐다? Y겠습니다. 이때 각 부하에 걸리는 저항은 요만큼의 저항이 걸렸죠. 그래서 선에
200V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면, 요 선에 200V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면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라는 건 선 전류를 의미하고 있어요. 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똑같은 문제, 부하가 Y로 되어 있고 전선 세 가닥에 얼마의 200V라는 전압을 인가하죠. 그때 요 상에 흐르는 전류는 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물었는데요. 바로 못 갑니다. 상전류를 문제 계산하죠. 그래서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으로 구하고, 상전압은 선간 전압보다 얼마만큼 적다? 루트 300만큼 적은 거고, 상의 저항은 8, 6이니까 합은 뭐가 된다?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전류는 Y니까 선이나 상에 흐르는 전류는 같죠? 항의의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전류와 같다 해서 요 전류를 계산하면 11.5가 되겠습니다. 자, 상에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고요. 장이 여기에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할 때, 103을 전개할 때 이 선에 흐르는 선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같은 명령의 문제. 바로 못 갑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상전류를 문제 계산하는 거죠.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으로 가는 거죠. 상전압은 주어진 선간전압보다 작죠. 루트 300만큼 적으니까 100을 이어주면 되고요. 상의 저항은 8과 6이 합이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나누니까 10A의 전류가 흐르고, 이 상에 10A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에도 뭐다? 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답은 10A,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전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Y계선에서 한 상의 저항이 3-j4라는 저항이 걸려 있고요. 그 공급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부하전류가 선전류가 있습니다. 20A 전류가 있을 때 이때 부하의 선간 전압은 얼마가 되냐 물었습니다. 자, Y계선이니까 이렇게 하고 요 상 한 상에 3 플러스 j4라는 저항이 걸려 있죠.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때 요 선에 흐르는 전류가, 즉 부하 전류가 2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요 선간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죠. 선간 전압은 바로 못 갑니다. 항상 요 상에 걸리는 크기를 구해서 선간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 전압은 상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상의 저항값.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선 전류가 20인데 상에 흐르는 것도 똑같죠.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 곱하기 상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니까 요 전체의 뭐다? 저항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걸리는 상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3과 4니까 그 크기로 가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5죠. 5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럼 선간전압은 이 상전압보다 크죠? 몇 배만큼 크다? 선간전압은 루트 3 VP, 상전압이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답은 173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선간전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부하는 Y계선으로서 이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이때 선을 연결해서 그 선에 10A의 전류를 흐르면 그 선간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상의 저항이 있고 여기에 선을 연결해서 이 선에 얼마의 전류를 흐르면 부하 전류라는 건 선전류입니다. 10A의 전류를 흐르면 요 선간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냐 물었습니다. 선간 전압은 바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상에 그리는 전압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상전압은 상전류 곱하기 상의 저항. 그럼 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 선간 전류와 똑같죠. 선전류와. 그래서 10 곱하기 이 상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상 전체의 저항을 내는 거죠. 16, 10이니까 루트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하니까 뭐다? 20이 되는 거죠. 곱하니까 200V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선간에 그린 전압은 요 상전압보다 루트 300만큼 큰 거죠. 루트 3 VP이기 때문에 200에다 루트 3을 곱한 34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비 전력이라는 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디에서 발생된 거? 왔더는 R 성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보니까 저항이 24와 7인데 요 24가 R의 저항이고 7이 뭐다? XL의 저항이죠. 그래서 R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R과 XL이 무슨 연결? 두 개가 덧셈이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했다는 걸 의미하죠. 직렬일 때는 전력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였죠.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뭐다? R의 저항값. 이거 뭐다? R에서 받는 유효전류. 그런 게 몇 개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3으로서 3상의 유효 전력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 이해해 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래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래 흐르는 전류는 요 L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죠? 이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류를 이어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 흐르는 전류는 바로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상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이니까 앞에서 한 것처럼 성간전압이 100이라면 성간이 100이라면 상에 걸리는 끈은 그보다 루트 300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100 나누기 루트 3으로 이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상의 저항은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때문에 산 전체의 저항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요 아래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아래 그리는 전압 나누기 아래 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 그리는 전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 전체의 전류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 상 전체의 저항 얼마입니까? 루트 2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에 흐르는 전류고 그 전류가 아래 흐르는 전류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의 저항값은 24. 요 두 개의 숫자를 이어서 계산으로 치면은 답은 381이 나오겠습니다. 자,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습니다. 부하가 무슨 결선? Y로 되어 있고 각 선에 이만큼의 저항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선을 통해서 20A를 공급한다면 그때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세 개가 이렇게 저항이 Y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선에 20A의 전류를 공급한다면 이때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는데 소비되는 전력이라는 것은 단위가 와트니까 R에서 발생되는 즉 요 삼음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은 똑같이 아래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아래 저항값 여기 몇 개? 3개니까 곱하기 3이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아래 흐르는 전류는 요 아래 흐르는 전류 이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R이나 L이 직렬이기 때문에 이 전체 상에 흐르는 전류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와 같고 그래서 상전압 나누기 상저항으로 구하는데 상저항은 얼마입니까? 성간이 얼마랬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구하면 참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구할 필요 없네. 주어졌네. 전류가 얼마다? 선이 20이니까 상도 얼마다? 20이에요. 그래서 이 상전류나 선전류가 같죠? Y니까. 그래서 여기 20을 바로 해주면 되네요. 그리고 R의 저항값은 얼마? 3이니까 여기에 20, 여기에 3을 해주면 끝이 나네요.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계산하니까 얼마 난다? 3,600이 나오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무슨 결선입니까? Y 결선으로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선을 통해서 선간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습니다. 소비되는 전력은 요 두 개의 저항이 R 저항과 XL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R 저항에서 발생된 전력이죠.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과 이게 R에서 발생된 전력이 3개니까 3. 이게 유효 전력입니다. 그러면은 R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같습니까? 상전류와 같죠? 그러면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인데 Y이기 때문에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루트 3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200 나누기 루트 3. 상의 저항은 상 전체의 저항을 내줘야 된 겁니다. 그래서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으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요. 자, 그 다음 R 구해야 되네요. R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25입니다. 이어주면은 답은 1597여서 약 160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Y 결선인데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식 3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값. R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와 똑같죠. 그러면 상전류는 얼마입니까?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으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상전압이 얼마입니까? Y니까 성간이 250이니까 상은 250 나누기 루트 3. 상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산 전체의 저항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루트 가로하고 5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뒤에 5의 제곱. 그럼 구해줬고 상의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상에 포함된 저항값은 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5 루트 3 이렇게 해주면은 답은 5387이 나오겠습니다. 자, 부하 3개가 이렇게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전선으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된데 이거는 이 전선 중간에 뭐가 그랬습니까?
저항이 존재하죠. 1ohm의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급된 전압이 200V라는 전압이 공급된다면 이 전압이 요 순간에 공급된 게 아니죠. 여기서 전압가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00V보다 조금 낮은 전압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 상에 흐르는 전류,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물었죠. 그죠? 자, 상의 전류는 상의 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값입니다. 그러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고요? 순간 전압과 똑같은데 공급된 전압이 그대로 걸린 게 아니죠. 전압가 때문에 빼주고 나머지가 걸립니다. 근데 요 저항을 무시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공급된 200V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 나누기 상 전체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6과 12를 대주면 된 거죠. 그래서 루트 6a 제곱 플러스 12a 제곱을 이렇게 나눠주면 전압 나누기 줄여서 상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고요. 그러면 14.9A가 나옵니다. 답이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은 실제 200V보다 조금 낮은 전압이 걸린 거죠. 전압 강화 때문에. 그래서 요 전류보다 조금 적다 해서 답 3번 13.33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구하려면은 좀 어렵게 놉니다. 델타 계승입니다. 델타 계승이에요. 자, 델타 계승에서 부하를 사용할 경우 순간에 몇 볼트의 전압을 인가했다? 순간에 220V의 전압을 인가했는데 두 번째 환상전류라는 게 뭡니까? 환상전류라는 건 이건 순간에 공급된 전류가 아니고 상전류 말이에요. 상이지 않습니까? 상에 7.33A의 전류를 흘린다면 부하의 저항은 상에 걸려있는 저항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델타 계승에서 요 순간에 걸린 전압은 220V고요. 그리고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고요? 7.33A란 거죠. 이때 이 상의 저항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상의 저항은 상전압 나누기 상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된 거죠. 상전압은 요 순간 전압과 어떻습니까? 요 순간 전압과 크기가 같죠? 높이는 같으니까, 전압은 같으니까. 그래서 220을 내주면 되고요.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상전류가 적지만은 주어진 게 선전류가 아니고 상전류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내주면 되는 거죠. 7.33. 이게 정답이죠. 나누면은 뭐가 된다? 30이 되겠습니다. 자, 부하가 델타. 이 말은 뭐냐면은 전원은 델타 계승이고 2차 측에 있는 부하도 델타 계승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델타로 계승되어 있는데 이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나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하로 공급된 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220이고 선에 흐르는 전류는 30이라는 조건이죠. 앞에 있는 델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부하가 이렇게 델타로 3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전선으로 전기가 공급되는데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라고요? 220이고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30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때 이 한 상의 저항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상의 저항은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전류죠. 상전압은 델타 계승의 특징은 전압은 순간이나 상이 같죠. 그래서 220. 그리고 상에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가 크고 상전류가 적은 거죠.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상전류는 성전류 30을 뭐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서 계산한 게 상전류가 되겠죠. 됐습니다. 12.7이 나오네요. 자, 부하가 무슨 계승입니까? 델타로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선을 통해서 100V의 전압을 인가한다면 이때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림을 표현하면 델타로 3개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때 공급되는 전압은 100V일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걸 물은 거죠. 자, 그러면은 선 전류는 바로 못 가한다 했습니다. 무조건 상값을 계산해서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요 상 한 개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전압 나누기 상의 임피던스로 가고 상에 그리는 전압은 순간 전압이나 상 전압의 높이는 같으니까 전압의 크기는 같다고 했습니다. 요 상의 저항은 주어졌죠? 6과 8이 한 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저항은 6, 8을 다니까 뭐다? 10. 나누니까 10A의 전류가 이 상에 흐르고 그럼 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상 전류 몇 배? 루트 3배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10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네요. 부하는 무슨 계산? 델타인데 한 상에 6 플러스 J
8ohm이라는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선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하고 물었죠. 그래서 빨리 풀으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이고요. 상의 전압은 얼마였습니까? 델타니까 순간전압하고 뭐다 같다. 200을 이어주면 되고요. 상의 저항은 6 플러스 J 8이니까 다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20A의 전류가 흐르고 델타 기스에서 선 전류는 이 상 전류보다 몇 배만큼 크더라? 루트 3배만큼 크죠? 그래서 20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델타로 이 부하가 연결된 회로에 똑같은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습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 전류는 못 가고 일단 상 전류를 계산한 거죠.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전압이 얼마입니까? 델타이기 때문에 선간이건 상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100V를 이어주면 되고요. 상의 저항은 3, 4니까 뭐다? 5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A가 되고요. 그럼 선 전류는 델타이기 때문에 상 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큰 거죠. 그래서 20에 루트 3을 곱하니까 34.6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8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는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공급해준 전선 세 가닥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전선 중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좀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물어본 I2 전류는 델타 결선 내부의 상 전류가 되는 거고요. I1 전류는 이 선에 공급되고 있는 선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전류와 상 전류의 크기만 비교해서 답을 찾으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풀려면 어렵고요. 그래서 I1은 선 전류이기 때문에 델타 겟에서 선 전류는 요 상 전류보다 얼마만큼 큽니까? 루트 3배만큼 크죠? 요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I2에다가 루트 3을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I1 크기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4번에 그게 있죠.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R이 있는데 여기는 R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교하면은 루트 3을 곱해서 I1이 되는 것은 답 4번밖에 없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부하는 무슨 결선되어 있습니까? 델타로 결선되어 있고 그리고 공급되는 전선이 있는데 물어본 것도 뭘 물었습니까? 요 델타 결선 내부에 흘러가고 있는 이 상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장으로 해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걸려있는 이 선간에 걸리는 전압은 보이지만은 실제 요 선간에 걸리는 전압은 요 선간 왼쪽 선간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 R을 뺀 만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문제를 못 풀고 여기 있는 델타 겟을 Y 겟으로 바꿔서 등가의 Y 겟으로 바꿔서 이 장을 흡수해서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 이 전류를 가지고 상전류로 환산해서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산해보면 이 델타 겟을 Y 겟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이 겟이 어떻게 바뀝니까? Y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전선의 저항이 R이 저항이 이렇게 포함된 전선이 연결되는 거죠. 이때 전선의 저항은 R이고요. 그리고 이때 델타를 Y로 바꿨을 때 이 등가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델타를 3으로 보고 Y를 1로 보면 되죠. 동일한 저항일 때는 이 저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보다 Y가 저항이 3분의 1로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R 나누기 3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저항과 델타 내부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또 등가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흡수해서 이제는 선에 포함된 저항을 이렇게 등가의 저항으로 흡수하니까 R 더하기 3분의 R이니까 R 더하기 3분의 R이니까 3분의 4R이 되네요. 그래서 왼쪽 회로나 오른쪽 회로나 요 아래쪽 회로나 등가래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가면
공급된 전압은, 승간에 공급된 전압은 2V죠? 2V고요. V네요. V고, 상의 저항은 3분의 4R입니다. 그때 이 상에 흐르는 전류나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죠? 왜? Y의 등가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상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저항이고요. 그럼 상전압이 얼마입니까? V보다 루트 3배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V 나누기 루트 3이 되고, 상의 저항은 뭐다? 3분의 4R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류가 선에도 똑같이 흐르는 거죠. 요 선에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요 선에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요 상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선 전류보다는 루트 3배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한 전류가 이 상 전류인데 이게 선 전류와 같다. 그래서 요 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거죠. 요 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이때 요 전류를 상 전류로 환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 전류로 환산해서 I 전류를 구하면 요 선 전류의 루트 3분의 1배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 R분지 2가 나온 거예요. 4R분지 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86번 피상전력에 관한 겁니다. 부하가 무슨 결선? 델타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의 저항에는 3 플러스 J4라는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는 선전류였죠. 20A 때 피상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가 델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공급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 때? 20A일 때, 그때 요 부하에서 발생되는 피상전력을 물었습니다. 피상전력은 Z 성분 전체에서 발생되는 거죠. R 성분에서 발생되는 건 유효, X에서 발생되는 건 무효, 이 전체에서 발생되는 건 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피상전력은 요 상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상에 흐르는 전류의 곱, 이게 몇 개? 3개니까 3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뭐다? 제곱 곱하기 상의 전체적인 저항 곱하기 뭐다? 3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에 걸리는 전압의 뭐다? 제곱 나누기 상 전체의 저항의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전류가 있기 때문에 요 공식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상전력 이꼴은 3 곱하기 상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선전류가 20이면 상에 흐르는 건 그보다 루트 3배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20 나누기 루트 3이 뭐다? 제곱 곱하기 산 전체의 저항값은 3, 4니까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은 답은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똑같은 피상전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델타 결선에서 요때 요 델타 결선의 저항에 발생된 피상전력은 얼마입니까? 단 이제는 전압이 줘 있네요. 선간의 전압이 208V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델타 결선에서 상이 3개가 있고, 여기에 공급되는 전선에 공급되는 전압이 얼마? 208V라는 거죠. 이때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상전력은 앞에서 한 것처럼 세의 공식에서 전압으로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피상전력 PA 꼴은 3VPA 제곱 나누기 전체 저항이죠. 요걸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상에 걸리는 거나 승간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죠. 그래서 전압은 208을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의 제곱 나누기 상 전체의 저항은 12와 9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12A 제곱 플러스 9A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650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8번 문제입니다. 삼성 모터가 있습니다. 요 모터가 있는데 요 모터에 선 세 가닥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때 공급되는 전압이 200V고 일대 여기에 200V라는 전압을 공급할 때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선 전류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삼성 모터의 용량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zet다고 있고, 또 하나 더 삼상이니까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제타가 있다는 거죠. 이때 루트 3이 들어가는 이 전압과 전류는 상이 아니고 승간 전압과 선 전류가 된 거예요. 3이 들어가는 거는 상전압과 상전류가 된 거죠. 근데 우리 모터 내부에서의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뭐다? 선전압과 승간전압과 선전류를 구하는 루트 3이라는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 공식에서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선에 흐르는 전류는 자, 용량을 나머지로 나눠주면 되는데 용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량은 5마력이니까 5마력을 유효전류로 바꾸면은 5 곱하기 746을 곱하면은 와트인 유효전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나누기 루트 3과 전압.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얼마? 200V로 줘있죠? 그리고 곱하기 0.0율이 얼마입니까? 고사해졌다가 고사해서는 0.85입니다. 그래서 8로로 나누는데 효율이 없죠? 효율은 연율과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로 나누면은 14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14가 되겠네요. 평형부하의 전압이 100V고 전류가 10A다. 이것은 뭡니까?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간전압과 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역률이 0.8일 때 소비전류가 그럼 뭘로 구해야 됩니까? 3이 아니고 루트 3이 가는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100V로 주어졌고요. 전류는 10A로 주어졌고요. 역률은 0.8로 주어졌네요. 곱하니까 1386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하가 델타가 아닌 Y계선으로 주어졌고요. 이제는 문제에서 상전압이 주어졌네요. 상전압이 얼마다? 60V고요. 그리고 전선에 흐르는 선전류가 얼마다? 10A라고 주어 있습니다. 이때 부하와 역률이 0.8일 때 무효전류를 물었습니다. 역시 무효전류 구하는 공식도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시타가 있고 3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시타가 있는데 이때 루트 3이 들어가는 값에는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이 들어가는 공식은 상전압과 상전류가 되는데 이게 두 개 혼용이 됐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선값으로 환산하든 상값으로 환산하든 해가지고 두 중에서 하나의 공식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뭡니까? 선값으로 많이 구하죠. 그래서 위의 공식을 대입한다면 이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Y계선에서 상전압이 60이라면 선간전압은 60 곱하기 루트 3배의 전압이 그리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요 V와 I 자리에서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60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전류는 선전류 그대로였고요. 10 곱하기 역률은 0.8이죠. 0.6이 아니고 맞습니다. 0.6이죠. 왜? 역률이 0.8이기 때문에 0.8일 때 지금 뭐가 되는 무효전류니까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0.6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계산하든가 또는 요 놈을 그대로 전압은 그대로 보고 요 선전류를 상전류로 바꾸는 거죠. Y니까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마다 같죠. 그래서 이건 10으로 보고 그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상전압은 60 그리고 상전류는 10 곱하기 0.6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1080이 나오겠습니다. 자, 부하전류는 하나 물었습니다. 부하전류라는 것은 전선에 흐르는 선전류를 묻는 거죠. 소비전력이 주어지고 선전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고사인 Z에서 이 전압과 전류는 뭔 값이라고요? 상이 아닌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된다는 거죠. 이때 이 공식에서 선전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위에 있다가는 전력 요 왼쪽에 있는 전력을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력이 얼마 됐습니까? 10kW니까 10 곱하기 1000W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측편에 있는 루트 3 그리고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은 200V로 주어졌고요. 역률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8로 주어졌죠. 나눠서 계산하면 36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10kW인 대칭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의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라는 임피던스가 주어 있습니다. 이때 부하의 역률이 디진율 80%가 된다면 이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죠? 자,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푸는 거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역률이 80%이기 때문에 유효분이 얼마란 겁니까? 80이란 거죠? 80이고 그럼 무효분은 얼마란 겁니까? 무효분은 60%다. 고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보다 0.6이 된 거죠? 요걸 가지고 앞
앞에 있는 유효분이 뒤에 있는 무효분보다 조금 더 크는구나. 그럼 조금 더 큰 건 답 2번밖에 없죠. 이렇게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델타와 y 등가 환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델타를 y로 바꾸고 y를 델타로 바꿀 때 이 방법. 델타일 때는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델타 모양에서 밑에 3개 들어가고 위에는 뭐다? 2개의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y 모양이니까 밑에는 1개 들어가고 위에는 뭐다? 2개씩의 곱이 합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구할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똑같은 장이라면 y가 1이고 델타를 숫자 3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델타보다 3분의 1 적구나. 거꾸로 델타는 y보다 3배만큼 크구나. 이렇게 보고 환산해서 장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의 장 3개를 무슨 계산? y 계산이죠. y는 1로 보고요. 이걸 델타 계산으로 환산하면 장은 얼마가 되냐? 델타를 3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을 3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장은 몇 배 크게 해야 된다? 3배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일 때 이 장을 델타로 바꾼다면 y의 장보다 3배 크게 바꿔야만 등가의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델타를 y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에 흐르는 전류,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요 선에 흐르는 전류, 이 3개의 전류가 똑같기 위해서는 요 R의 장값은 얼마가 되냐 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내부를 델타를 뭘 바꿔야 된다고요? y로 바꿔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를 y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를 y로 이렇게 바꾸면은, 자, 첫 번째 여기 해당되는 장 요걸 구해보겠습니다. 자, 델타를 y니까 모양은 무슨 모양? 델타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이 3개의 장의 합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 더하기 10이고요. 위에 들어간 거는 지금 1번의 장을 구하려고 할 때 2개의 곱이죠. 2개의 곱인데 1번 장을 끼고 있는 2개의 장의 곱을 곱해서 위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하니까 2.5가 네요. 그래서 요 1번에 해당되는 장은 2.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2번에 해당되는 장을 구해볼게요. 똑같이 아래쪽은 뭐라고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20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는 게 10 곱하기 20이 올라간다는 거죠. 요 장을 끼고 있는 2개의 장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은 5가 되겠네요. 동일하게 요 3번에 해당되는 장을 구해보면, 요렇게 해서 구해보면 동일합니다. 밑에 들어가는 거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15를 이어주고요. 위에 들어가는 거는 요 장을 끼고 있는 10과 20의 곱을 이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선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장이었고, 요건 장 이쪽이죠. 그래서 요 선의 장이 얼마가 돼야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겠느냐. 각 선의 장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5고 이 장이 5기 때문에 요 선의 장이 얼마가 된다?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이 2.5니까 요 장값은 뭐다? 2.5가 돼야 동일한 장을 가지겠죠. 그러면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답은 2.5.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요때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선 3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델타를 등가의 y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의 y로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다가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은 요 장은 R인데 델타를 y로 바꾸면은 그 장값은 얼마 됩니까? 델타를 y로 바꾸면 델타를 숫자 3으로 보고 y를 1 본다고 했죠. 동일한 장일 때는 y일 때가 3분의 1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각 장은 3분의 1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두 개를 한 개의 장으로 본다면 얼마가 됩니까? 한 개의 장으로 본다면 3분의 4R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R 이렇게 보고요. 이때 선이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거죠. 이때 여기에 2라는 전압을 연결했을 때 요 상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상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장이죠. 그래서 상전압이 얼마입니까? 요 주어진 전압이 승간전압이고 상에 걸리면 루트 3배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60 나누기 루트 3을 내주면 되고요. 상의 장은 여기 있네요. 3분의 4R인데 이때 R이 얼마나 했습니까?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R이 3이기 때문에 3, 3약분 되고 그 장의 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상의 장은 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온다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상에 흐르는 거나 이 선에 흐르는 게 같죠? 그럼 이 선에 흐르는 거나 이 선에 흐르는 것도 같고요. 요 선에 흐르는 거나 요 선에 흐르는 게 같기 때문에 다 등가이기 때문에 요 값이 바로 상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델타를 숫자 뭘로 본다고요? 1로 보고 y를 뭐다? 델타를 3으로 보고 y를 1 본다는 거죠. 그래서 y를 델타로 바꾸면 소비율은 몇 배가 되느냐? 1을 3으로 바꾸면은 몇 배가 된다고 읽어야 됩니까? 3배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델타일 때 흐르는 전류와 y일 때 흐르는 전류의 비를 물었는데 비교 문제는 델타를 숫자 뭘로 보고 3으로 보고 y일 때를 숫자를 뭐다? 1로 보면은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1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배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델타와 y 비교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동일합니다. 자, y일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요? y일 때 흐르는 전류가 자 20A라고 했습니다. y일 때 이걸 델타로 바꾼다면 얼마의 전류가 흐르겠느냐 물은 거죠. 그래서 y를 1로 보고 델타를 뭐다? 3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3일 때는 3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y일 때의 20은 델타로 바꾼다면 몇 배? 3배 증가한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델타일 때를 숫자 뭘로 보고요? 3으로 보고 y일 때를 뭐다? 숫자 1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y로 바꾸면은 즉 3을 1로 바꾸는 거는 3분지 1배로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y를 델타로 바꾸는 공식을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y일 때는 아까 양처럼 y 이렇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밑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지금 요렇게 델타로 바꿀 때, y를 델타로 바꿀 때, 여기에 해당되는 C장은, 일단 C장 구할까요? C장은 밑에는 요 C장과 마주보고 있는 장, 요 장값을 한 개를 해준 거예요. 2를 이어주고요. 위에는 이제 두 개의 곱, 1과 2의 곱, 2와 3의 곱, 3과 1의 곱의 합을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답은 2분지 1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분지 11이 나오는 것은 답 4번밖에 없네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A값과 B값도 요 A값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데 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주보고 있는 장 3이 들어가는 거예요. B값은 요 B값은 마주보고 있는 장 뭐다? 1을 이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합성장은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합성장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3옴, 3옴, 3옴이 무슨 연결? Y 모양이죠? 이걸 뭐로 고친다고요? 델타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델타 계산으로 바꿔주면은 그 장이 Y를 델타로 바꾼다면 Y는 숫자 1, 델타는 뭐다? 숫자 3이니까 3배로 크게 된 거죠? 그래서 3옴, 3옴, 3옴이 뭐다? 9옴, 9옴, 9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9옴과 요 9옴이 무슨 연결? 두 개가 병렬이니까 하나로 바꾸면 얼마다? 4.5가 된 거죠. 요것도 두 개가 병렬이니까 4.5가 된 겁니다. 요것도 두 개가 병렬이니까 뭐다? 4.5가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우리는 요 장과 이 장이 무슨 연결입니까? 한 개의 선으로 연결이기 때문에 직렬이죠. 그래서 직렬은 두 개 대합이 되니까 9옴입니다. 한 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요 4.5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의 직렬의 합성값인 9옴이 무슨 연결? 병렬이지 않습니까? 두 개 다면 4.5와 9의 병렬 합성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5 더하기 9, 4.5 곱하기 9 하면은 답은 뭐가 나온다? 3이 나오겠습니다. 이 전력계표가 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두 개의 전력계로서 삼상 전력을 측정한 방법이죠. 그래서 단상 전력계 두 개가 있을 때 이 부하로 공급되고 있는 삼상 부하로 공급되고 있는 삼상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냐? 요 삼상부하로 공급되는 총 부하 전력비는 요 단상 전력계 두 개가 측정한 전력이 이 삼상부하에 공급되는 총 유효 전력입니다. 그럼 피상 전력은 얼마냐면은 구해보면은 이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하면은 요 삼상부하로 공급되는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뭐다? 공급되고 있는 전압을 가지고 구한다면 루트 3 승간 전압 곱하기 선전을 하면은 요 승간에 공급되는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을 나눈 것을 우리가 뭐란다? 역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공식에서 구한 값을 나눠서 역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두 개의 전력량이 똑같다면 영역은 뭐다? 100%. 한 개가 한 개의 두 배의 값을 측정했다면 영역은 86.6%. 한 개가 0의 값을 측정했다면 영역은 뭐다? 50%가 되더라. 이렇게 암기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가 한 개의 몇 배의 전력을 측정했습니까? 두 배의 전력을 측정했죠? 영역이 몇 프로라고요? 86.6%니까 4번이죠. 원래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 두 개의 전력을 더한 것이 전체의 유효 전력이다. 그리고 피상 전력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로 하죠. 그래서 요 공식에 여기 있는 300과 600을 이어서 계산하면은 0.86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한 개가 한 개의 몇 배? 두 배의 측가죠. 역률은 뭐다? 0.866. 똑같은 문제네요. 역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는 뭔 전력이 올라간다고요? 유효 전력이 올라간다 했고 밑에는 뭐다? 비상 전력이 나간다 했죠. 그죠? 그래서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두 개를 더한 거고 비상 전력은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두 순간에 공급되고 있는 유효 전력이 얼마였다고요? W라면 나머지 두 개의 순간, 요 순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도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요게 전력도 평행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W의 전력을 가진다는 거죠. 이때 이 부하에서 발생되는 삼성의 유효 전력, 왔다니까 유효 전력 얼마냐? 그러면 W 더하기 W니까 2W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전력계에서 단상 전력계에서 측정한 유효 전력을 더한 것이 삼상에서 소비된 유효 전력이다. 요 공식으로 구해주는 거죠. 이 문제도 이 전력계표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력계에서 측정한 지식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대칭회로한 거죠. 평행 대칭회로한 거기 때문에 요 반대쪽의 전력계를 따라도 PWA라는 전력을 측정하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측정한 유효 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전력 양계의 값을 더해주면 된 거죠. 그래서 WA가 똑같기 때문에 뭐다? 전체 유효 전력은 2WA다. 이렇게 계산하고요. 또 공급되고 있는 전압과 요 전압과 부하의 장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가는 거죠. 이때 루트 3 뒤에 들어가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고요? 주어진 게 순간 전압이니까 220을 이어주면 되고요. 선 전류는 얼마나 됩니까? 부하가 무슨 계수입니까? 지금 Y로 계산되어 있죠? 그래서 상전류와 같습니다. 그럼 상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상의 장으로 구하고 상의 전압은 순간 전압보다 루트 3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220 나누기 루트 3이고요. 상의 장은 여기 줘있네요. 100으로 줘있습니다. 상의 장은 100. 나누니까 1.27A의 전류가 되고요. 역률은 요게 우리가 부하가 60도니까 역률이 고사인 6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순간의 대칭 회로이기 때문에 선류에 공급되는 부하의 역률은 1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인 제타는 1로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값과 밑에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이 계기가 측정한 값과 실제 계산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가 측정한 값은 2WA라는 값을 측정했을 거고요. 그리고 선류에서 계산된 값은 루트 3 전압 곱하기 선 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로 곱한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다? WA를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면은 242가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전력계 중에서 하나가 0의 값을 측정했다면 역률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유효 전력 나누기 비상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하나의 값을 0을 넣어서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0.5. 암기하고 있는 게 좋죠. 똑같을 때는 1이고 한 개가 한 개의 두 배라면 87%고 한 개가 0이라면 50%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률을 물었습니다. 역률은 비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로 가는데, 자, 유효 전력은 요 두 개가 측정한 뭐다? 전력의 합이 유효 전력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고요. 비상 전력 구하는 공식은 요 두 개의 합을 가지고 아까 공식에 2루트 뭐다?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은 이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것이 정확한 값이에요. 이거는 오차가 따릅니다.
없을 때 부득이 한 경우에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구하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루트 3 전압은 몇 볼트? 200볼트. 선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30을 이어서 나눠주면 역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전압과 전류가 조직되는 비상전류 요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델타 계선을 사용하던 중 한대하고 나서 V 계선으로서 공급할 때 공급하는 전력과 고장 전의 전력의 비는 몇 프로가 되느냐. 자, 이 내용은 요걸 좀 볼까요? V 계선입니다. 변압기 2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V 계선이에요. 이 명칭도 한 번씩 물어보고요. 그때 2대니까 한 대 용량이 PP라고 하면은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2P가 아니에요. 단상에다 사용하면은 P다 2P니까 2P만큼의 단상부하를 끌 수 있지만은 삼상 부하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면요.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2P가 아니고 루트 3P로 1.73P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적어지는 거죠. 왜? A상, B상은 2개를 담당하는데 C상은요, 부하의 C상은 요 2개가 나머지를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용량만큼을 사용하지 못한다. 삼상일 때는 루트 3P 값밖에 사용 못한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는 단상에 이용하면 2P인데 삼상에 이용하면 루트 3P밖에 이용 못하니까 그 비를 우리는 이용률이라고 그러고 86.6%라고 해요. 출력비라는 건 세대를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2대를 쓸 때 그것의 비는 얼마냐. 이걸 출력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를 쓸 때는 3P죠. 2대를 쓴다면 2P가 아니고 루트 3P니까 그 비를 57을 우리는 출력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물어본 것은 뭡니까? 출력비를 묻는 거죠. 세대를 쓰다가 한 대가 고장났을 때 그 비는 몇 프로가 되느냐. 그래서 구하니까 얼마라고요? 출력비는 57.7%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10kVA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 전력은 얼마냐. 그래서 한 대 용량이 2개니까 곱하기 2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곱하기 루트 3이 들어가더라.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17.3이 되겠습니다. 50짜리 세대를 쓰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2대를 가지고 V 계산한 경우 출력은 얼마 되냐. 그럼 2대니까 곱하기 2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고요? 루트 3이 곱해지더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요 부하의 용량이 얼마라고? 20kVA 평형 부하예요. 역률이 얼마? 0.1인. 이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가 부담하는 용량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 자기 용량은 32만원. 이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줘. 그때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에너지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의 공급 용량은 얼마입니까?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P만큼을 공급할 수 있죠. 근데 요 용량으로 공급받는 전기가 얼마라고요? 전기가 20kW입니다. 근데 지금 묻는 단위는 뭘 물었습니까? kV니까 이 킬로와트를 뭘로 고친다? 비상전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 0.8 나누면은 비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다? 변압기가 공급하는 용량 P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0.8인 부하 용량을 나누기 뭐다? 루트 3으로 나누다면 한 대가 부담하는 용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14.4입니다. 답은 갑이네요. 그럼 이 변압기의 능력은 30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능력의 반 정도를 부하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